물리학이 있다, 어떤 학문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물리학의 사용을 함으로써 그걸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그걸 통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일단 다른 학문에 비해서 물리학은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뭘 연구하는 문제? 돈의 흐름. 그래, 경제에 대해서 하고 화학. 화에 대해서. 화에 대해서 하는 건가? 화학은 원소에 그런 미소 원자나 원소나 분자에 대한 성질을 탐구하는 학문이지. 성질 탐구. 그러니까 이렇게 웬만한 학문들은 다 어떠한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그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예를 들어 지구학 같은 경우에는 지구학 같은 경우는 전체와 우주와 지구. 우주와 지구에 대한 그런 자연 원리를 규명하고 환상을 하는 거지. 근데 물리 같은 경우에는 얘는 어떠한 특정한 대상이 없다고. 물리 자체는. 물리학은 뭘 하는 건데, 뭘 연구하는, 딱 하나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연의 법칙.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형 치트는 치트는 힘은 이제 역학이지. 역학. 물리학의 역학에 해당되는 거지. 그러니까 물리학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어떤 물체가 있어. 물체가 있으면 여기에 반응을 줘. 반응. 그럼 여기에 어떠한 힘이나 전장이나 이런 조건들을 걸어준단 말이야. 조건들을 걸어주면 얘들이 반응이 돼서 튀어나오겠죠. 어떤 물체. 이걸 연구하는 학문이 물리학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역학 같은 경우에는 물리학에서 나오는 팔이 역학이나 아파요. 전자기학, 안 보여. 그리고 또 뭐 역학보다 이제 입자 지기가 반대로 오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보면은 역학 같은 경우는 물체가 있으면 물체에 뭘 걸어주는 거야? 힘. 힘을 걸어주고, 전자기학은 전자기장을 이렇게 전기나 아니면 전자기장을 이렇게 걸어줘서 이제 얘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변화하는 그런 거를 보는 거고, 입자 같은 경우에는 뭐야? 어떤 빅뱅 이후에 있었던 입자, 생겨난 입자를 규명하고 그 특성들에 대해서 규명을 하는 거지. 이러한 것들이 물리학이라고. 오케이? 이해하겠나? 그럼 물리학도 실험을 하는 거랑 이론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뭐가 더 중요할까? 실험이나 이론 중에서? 물리학이요. 실험? 왜? 실험을 해야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고. 이론이지. 이론이야, 이론. 이론이지. 이론은 중요하나 실험은 그냥 빨리. 이론이지. 왜냐하면은 왜냐면 물리 법칙 중에는 실험으로 규명할 수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구상이니까 뭘 하는지 증명하려고 우주까지 뭐 날아가서 거기서 증명하고 다시 올 수가 없잖아. 힘들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하게 예를 들어서 갈릴레이가 사고 실험을 많이 했거든. 사고 실험은 어디 들어가니? 실험에 들어가니? 이론에 들어가니? 실험. 왜? 사고로 실험을 했다고 했다. 내가 생각을 했을 때,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흘러갈 것이라고 했는 거니까 얘는 이론에 들어가겠지. 유명한 경우가 있냐면은 어떤 공을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이렇게 이 대면을 따라서. 그럼 얘는 여기까지 다시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 여기까지 올라갈 때 얘가 마찰력이 없다고 합니다. 같은 높이까지 올라오겠지. 그럼 얘를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까지 다시 올라오고, 얘를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까지 올라오고, 그럼 얘를 이렇게 불평하게 흡입해버립니다. 계속 하겠지. 근데 이거는 우리가 마찰력이 없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 지구상에는 마찰력이 없는 데가 있나 없나?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실험으로 증명할 수 없는데 사고적으로 보니까 이러한 법칙들이 발견됐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물론 실험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충분히 실험으로 증명을 해야 되고 만약 그렇지 않고 너무 그런 조건을 맞춰주기 힘들다 그러면 우리는 가정의 강화를 통해서 이론으로 아니면 때로는 수식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고. 그게 물리학에서 요구되는 지식이고 역량들이에요. 학자들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환경을 가보 실험을 하면은 가보 실험 중에서 보험을 피사에 갖다 말잖아. 피사에 갖다 관리가 크게 그 무게와 크기가 다른 공 두 개를 떨어뜨리잖아. 얘 둘이가 동시에 맞잖아. 이걸 어떻게 얘가 그전에는 어떻게 됐어? 무거운 게 당연히 더 빨리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누가 그랬지? 이러한 고전 물리학 중에서 그리스, 로마 그리스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는 거야. 당연히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때 보였던 얘는 뭐야? 깃털이랑 사과랑 떨어뜨려 보니까 깃털은 가벼운데 천천히 떨어지고 사과는 무거우니까 빨리 떨어진다. 그래서 무거운 게 가벼운 거보다 더 빨리 떨어진다고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여기서 잘못 생각하는 건 뭐야?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고 실험이 잘못된 거. 마찰. 공기 저항이 생각을 안 했다는 거지. 근데 이때는 그러면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공기 저항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었을까? 아니에요. 아니지. 근데 어떻게 이러한 증명을 할 수 있을까? 직접 배워서? 봐봐. 그러니까 이거는 역과정을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공기 마찰이 없다라는 거를 사는 게 아니라 공기 마찰, 이런 마찰력을 엄청나게 크게 해줘. 예를 들어서 식용유에 쇠고스를 요만한 거랑 뭐 이런 스티로폼이랑 떨어뜨렸어. 그러면은 쇠고스는 먼저 떨어지고 물론 스티로폼에 충분히 무겁다는 게 전제 조건 아니고 조금씩이지만은 깔아놨겠지. 그러니까 식용유 사이에 있는데 물에서 해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조금 더 비슷하게 이 차이가 얘는 이만큼 떨어졌을 때 얘는 이만큼 안 됐는데 얘가 이만큼 떨어졌을 때 얘는 이만큼 됐을 거라. 그러면은 얘들 사이에 점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점성이 아예 없도록 하면은 얘 둘이서 속도가 같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했는 거지. 물론 이것도 정확하게 측정하면은 약간 진짜 아주 약간은 다르겠지. 속도와 당연히 공기 마찰을 받는 그 면적이라는 입장에 무게가 다르니까.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할 때는 이론에서 생각할 때는 그 이론에서 다른 이론과 부딪히는 게 없는지 아니면은 그거를 조금 더 일반화시켰을 때 어떻게 변화되고 하고 그럼 그거에 오를 어떻게 삼아가고 어떻게 개선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겠지. 결과적으로 물리학이라는 거는 단순히 어떤 자연 현상을 규명하고 그걸 밝혀내는 게 아니라 의상으로서의 철학이라든지 그러면은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법칙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창의력도 다 하고 있어. 아니면은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다양한 학문에서의 그런 지식들이 요구되는 게 물리학이라고. 단순히 수학이나 과학의 그런 능력만이 아니라. 이렇게.